2023년 12월 21일 목요일 돈다방 미쓰리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저 개명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어떤 분께서 나도 개명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라는 댓글을 달아주셨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직접 개명 신고를 했고요. 법무사를 통해서 아마 개명 신고를 하면 10만 원 좀 넘게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예전에 법무법인 바른이라는 그 대한민국에서 날고 기는 변호사들이 모여있다라는 바른이라는 곳을 상대로 제가 나홀로 소송으로 승소를 한 경험이 있다 보니까 변호사는 아니지만 대충 소송은 이렇게 하는 거고 뭐 서류는 어떻게 준비하는 거고 이런 것들은 대충 좀 알아서 그냥 굳이 법무사한테 부탁하지 않고 제가 직접 그냥 하는 걸로 해서 진행을 했고요. 대신에 뭐 첨부 서류라든가 아니면은 특히 개명 허가가 난 다음에 어떤 것들을 바꿔야 되고 어떤 절차를 통해야 되는지를 좀 보기 위해서 유튜브에다가 개명 신청하는 방법을 이렇게 검색해 봤더니 전문적으로 이제 법무사분들께서 올려주신 영상도 있지만 저보다 훨씬 나이가 어린 20대, 30대 여성분들이 저 개명허가 나가지고요. 지금 주민센터에 와서 주민등록증 신고하러 왔고요. 여권 사진 찍으러 갔고요. 이렇게 카메라 들고 직접 촬영한 영상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영상들을 보면서 도움을 받았는데 살짝 좀 아쉬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법원에서 야, 너 이름 바꿔주는 거 허락할게. 그리고 이제 판결문이 나오면 전자가족관계 등록 서비스 사이트에다가 신고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신고하는 의미가 뭐냐면 이걸 신고하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제가 이제 이윤정이라고 싹 바꿔주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알았어. 법원에서 너 이윤정이라고 인정했구나 라고 승인해 주면 이제 주민센터 가서 신분증 하나 들고 그리고 주민등록증 새로 만들어야 되니까 사진 하나 들고 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름 바뀌었다라고 법원에서 인정해준 판결문 들고 간단 말이에요. 근데 기존에 갖고 있었던 신분증을 이제 더 이상 쓸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이름이 바뀌었으니까. 그랬을 때 너 이거 기념으로 네가 가지고 있을래? 그러면은 이름 바꾼 거 신분증 재발급하는데 5,000원 내야 되고 만약에 기존에 있는 신분증을 국가에 반납하면은 수수료 없고 이런 부분. 물론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디테일한 부분이 좀 부족했다라는 거. 뭐 이런 부분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뭐 인감 바꾼다든가 아니면 이제 통신회사에서 이제 이름을 바꿔야지만 요즘엔 대부분 휴대폰 인증이 되니까 통신회사 바꾸는 게 가장 중요한 거고 뭐 사이렌을 통해서 실명을 인증받는다든가 아니면 뭐 네이버라든가 카카오 이런 것들도 실명 바꾸는 거는 뭐 어느 정도 알 텐데 가장 이제 제가 불편했던 부분이 뭐냐면 은행 업무였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기존에 알기로는 왜 지점이 있는 은행들 있잖아요. 지점이 있는 은행이나 증권회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 법원에서 나온 결정문과 사진 한 장을 들고 주민센터 가서 주민등록증을 신청했을 때 바로 주민등록증이 나오는 게 아니라 뭐 2주에서 3주 걸린다고 하니까 그 사이에 제가 쓸 수 있는 뭐 임시신분증 그러니까 정확한 명칭은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확인서인데 지점이 있는 은행이나 증권회사는요. 주민등록 초본 그러니까 얘 이름 바뀌었어요. 얘 이윤정으로 바뀌었어요라는 게 기존 이름과 얘가 개명해서 이윤정이 됐다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주민등록 초본과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신청서 그러니까 임시 신분증이라고 불러도 될 만한 그걸 2개 가지고 가서 뭐 증권회사 같은 경우에는 계좌명을 바꿔야 되고 증권카드 교체해야 되고 뭐 은행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토스나 카카오나 뭐 K뱅크 같은 이 온라인 뱅크는요. 지점이 없다 보니까 이 스마트폰으로 변경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지점이 있는 은행은 임시신분증이라고 불리우는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확인서와 주민등록증 초본을 가져가면 되는데 이 온라인 뱅크는요. 그게 안 되고
새로운 신분증이 나와야지만 변경이 가능합니다. 자, 이게 뭐가 중요하냐? 저 같은 경우는요, 올해 안에 모든 걸 다 바꿔버리겠다. 그냥 진짜 2024년 1월 1일은 이 대한민국에서 내 전에 이름에 관련된 건 아무것도 없고 이윤정으로 한번 스타트를 해보자 라고 딱 마음을 먹고 막 진행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뭐 사이트 이름 바꾸고 뭐 하고 있는데, 문제는 온라인 뱅크, 인터넷 뱅킹, 그러니까 인터넷 뱅킹이 아니라 카카오뱅크, K뱅크, 토스는요, 저는 그게 빨리 될 줄 알았단 말이에요. 문제는 안 된대요. 그래서 제가 주민센터 가서 신청한 이윤정이라는 이름이 박힌 새로운 신분증이 나와야지만 그 신분증을 사진 찍고 주민등록증 초본을 사진 찍어서 그 은행으로 보내야지만 업무 처리가 된다라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미세한 부분이 약간 좀 아쉬웠다. 뭐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뭐 개명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시겠지만, 예, 그래도 그런 게 있구나, 그런 과정이 있구나라는 거를 알아두셔도, 예, 좀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여전히, 예, 이것저것 제가 나름대로 준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건 좀 다르네, 이건 좀 몰랐던 거네, 이런 부분을 알아가면서 지금 하나씩 개명을 하고 있고요. 이미 의료보험에는 이제 저는 이윤정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만, 병원에 가서 우리 병원에 오셨던 분이세요? 라고 얘기하면은 네, 그러면은 이제 기존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대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름을 대면서 저 간호사님한테 저 개명했어요. 이윤정으로 바뀌었어요. 의료보험증 바뀌었으니까 수정해 주세요. 이런 작업들도 하고 열심히 하여튼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돈다방 미쓰리는 12월 20일 수요일 뉴욕 증시 마감 현황을 점검해 볼 텐데, 자, 2600포인트 돌파했어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2600포인트 뭐 잠깐은 갈 수는 있으나 이게 뭐 쭉쭉 가거나 뭐 코스피 3000 간다 이렇게 허공에 삽질하는 소리들 하는 사람도 있던데, 그거는 저는 인정할 수가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12월 20일 수요일 뉴욕 증시 3대 지수 1% 이상 하락했습니다. 자, 상승 피로감에 차익 실현으로 보이는 매도세가 쏟아져 나왔고, 그래서 뉴욕 증시가 하락했다. S&P 500과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장마감 1시간 전에 매물이 쏟아져 나왔다. 뭐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 코스피 시장 오후 3시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지금 코스닥은 3포인트, 그 다음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19포인트 하락, 그래서 2600포인트를 반납했죠. 자, 이게 과연 아름다운 조정이냐, 아니면은 2600포인트 살짝 안착하고 이제 맛 봤지? 2600포인트 한번 느껴봤지? 됐어, 이제 다시 원상태로 뭐 이런 분위기가 될 건지, 이제 가장 그 부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저는 후자죠. 제가 달러라든가 아니면 미국 국채에 대해서 당분간은 좀 변동성을 보일 것이다라고 얘기해 드린 적이 있죠. 어떤 분께서 미국 국채랑 달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라고 부탁을 하셨을 때, 저는 무언가 방향성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은 방향성이란 개념보다는 굉장히 들쑥날쑥한 모습이 이어질 것이다. 그렇게 되면 만약에 달러가 약세가 보이면 달러 약세로 인해서 외국인들이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매수해서 뭐 장이 상승할 수 있으나, 그 다음날 또 달러가 만약에 강세가 되면 또 외국인들은 매도 포지션을 잡게 되고, 그럼 다시 코스피는 하락하게 되고, 당분간 국채와 미국 국채와 달러는 변동성을 좀 보일 것이다. 왜냐하면 둘 다 안전자산이기 때문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미쓰리가 2600포인트는 뭐 잠깐 갈진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추세적으로 계속 갈 수 있을 거라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이라고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특히 단기적으로 국제 유가가 홍해에서
바닷길을 예멘 반군의 어떤 민간 선박 공격으로 해서 공급 차질 우려감이 불러일으킬 수 있고, 그렇게 되면 국제유가는 다시 상승할 것이고, 국제유가가 상승하면 근원 소비자 물가는 아니지만 소비자 물가 지표는 다시 상승할 수 있고요. 거기에다가 주식시장이 좋으면 이게 소비 심리를 자극하거든요. 그래서 11월 달, 12월 달 주식시장이 지금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계속 잘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잘 나가는 이유가 진짜 경제가 좋아서가 아니라 연준이 더 이상 금리를 인상하지 못할 만큼 경기가 부진해서 이제 연준이 금리 인상은 나발이고 금리를 인하할 거야, 이런 기대감으로 끌어올리고 있다 보니까 정작 금리 인하를 한 것도 아니고 그냥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지금 마치 아무것도 들지 않은 풍선이 가볍게 올라가는 것처럼 올라가고 있다. 그런 상태에서 주식시장이 올라가면 소비심리가 자극되고, 소비심리가 자극되면 국제유가도 상승하는 상태에서 주식시장이 올라감에 따라서 소비자 물가지표가 자극이 되면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이제 차가워질 것이고요. 경기는 둔화되는데 물가는 다시 상승하는, 이런 이슈들이 주식시장의 발목을 잡지 않을까라는 것이 제가 생각하고 있는 이 증시 분위기의 시나리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오늘 내릴 거예요, 내일 올라갈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지는 못하고요. 그런 주제는 못 되고, 그냥 어떤 이슈에 대해서, 특히 지금 이슈가 아니라 가까운 혹은 먼 미래에 대해서 지금은 주식시장이 이런 이슈를 가지고 놀지만 이제 이런 이슈가 조만간 이렇게 바뀔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를 계속 해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11월 달, 12월 달 지금 미국 주식시장이 좋았어요. 얼마큼 좋았느냐? 12월 소비자 신뢰 지수가 상승할 정도로 좋았습니다. 제가 그랬죠? 미국 경제 지표 중에서 소비자 신뢰, 심리, 이런 단어가 들어가는 경제 지표는 주식시장에 상당히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12월 소비자 신뢰 지수는 11월에 101이었는데 12월에 110.7로 상승했습니다. 시장 예상은 104.5였는데 시장 예상보다 좋았고요. 지금 소비자 신뢰 지수는 2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자, 그러면 냉정하게 봅시다. 제가 그랬죠, 여러분. 주식시장이 좋아지면 경제지표 중에서 소비자 심리, 소비자 신뢰 이런 단어가 들어가는 녀석들은 주식시장이 좋아지면 같이 올라간다. 그런데 지금 경제가 진짜 좋아서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미쓰리의 주장대로라면 11월 달 주식시장, 12월 달 주식시장이 좋다 보니까 지금 소비자 신뢰 지수가 2개월 연속 상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11월, 12월 이 좋았던 주식시장이 소비자 심리지수, 소비자 신뢰지수만 상승시킬까요? 인플레이션도 상승시킬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그리고 11월 달 기존 주택 판매 전월 대비 0.8% 상승했다. 자, 시장 예상치는 0.8% 감소를 예상했는데 시장 예상과는 달리 상승했다. 이날 발표된 경제지표입니다. 자, 그런데 12월 20일 뉴욕 증시는 상승 피로감에 차익 실현으로 보이는 매도세가 쏟아져 나오면서 하락했고 다우지수가 1.27, S&P 500이 1.47, 나스닥이 1.50입니다. 자, 새해에는 과연 금리 인하를 할 수 있을까? 물론 저는 지금도 3월 달에 연준은 금리를 인하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누구보다도 먼저 3월에 금리 인하 가능성을 제시한 그 전제 조건에는 충분히 미국이 경제 더럽게 안 좋네, 금리를 인하해야겠네 라는 거를 인정할 만큼 어떤 상황이 전개가 될 것이다라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주식시장이 이렇게 흥분하고 있는 거는 미쓰리가 걱정하고 있는 그런 부분을 완전히 제껴놓고 인간은 좋은 것만 보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 때문에 그냥 단순히 지금 시점에서 3월 연준이 내년에 금리 인하를 할 것 같아.
여름에 한대. 아니야. 5월 달에 한대. 아니야. 3월 달에 한대. 에이, 3월 달에 하려면 치사하게 25bp 하지 말고 50bp 해야지. 이런 식으로 계속 간절한 바람을 마치 현실처럼 느껴지면서 지금 주식시장이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조심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필라델피아 연방은행 총재는요, 연준이 금리를 더 인상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인플레이션과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경제 연착륙 과정은 험난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저는 이번 주에 꽤 많은 연준 의원들의 발언들이 쏟아져 나왔는데 그나마 가장 좀 저와 생각이 맞는 연준 의원의 발언이 바로 이 필라델피아 연방은행 총재가 아닌가 싶습니다. 연준이 금리를 더 인상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데 11월 달, 12월 달 주식시장이 좋아서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 있다. 거기에다가 지금 국제유가까지 다시 들썩이고 있고, 그리고 미국의 연착륙이 가능하다. 여기에 대한 기대는 그 연착륙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연착륙으로 가는 과정이 굉장히 험난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국제유가가 상승하고 있고 주식시장은 진짜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한 것도 아니고 금리 인하를 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도 아니고 그냥 점도표를 하나 보고 머릿속에서 내년 이맘때 미국의 기준금리는 지금 기준금리보다 75bp 낮은 상태인데 그러면 한꺼번에 50 혹은 한꺼번에 75bp를 한꺼번에 인하하진 않을 거고 조금씩 인하한다라는 가정으로 그러면 25bp씩 3번의 금리 인하 시나리오가 나오는데 내년에 3번의 금리 인하를 하려면 최소한 3월 달에는 금리 인하를 하지 않을까 하는 굉장히 해피엔딩처럼 느껴지는 이놈의 시나리오 때문에 지금 뉴욕 증시는 쓸데없이 상승하고 있다. 그 쓸데없는 상승에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아이고 형님 저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따라가기는 하지만 그래서 정말 미친 듯이 막 2600을 막 돌파하기도 하지만 그 앞으로의 움직임은 녹록진 않을 것이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사실 뭐 틀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하죠. 근데 물론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이대로 뭐 2800, 3000 가면 저는 돈을 못 벌어요. 왜냐하면 저는 주식시장이 빠지면 올라가는 녀석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근데 제가 보는 건 제가 여러분들께 이실직고 하는 게 하나 있죠. 미쓰리가 2015년 이후에 지금 거의 매해 시황을 점쟁이 빤스로 훔쳐입은 것처럼 잘 맞추는데 한때 제가 일부 악플에 시달린 적이 있다. 고장난 시계도 하루에 2번은 간다. 그때가 언제였냐면 2019년이었다라고 제가 이실직고 했죠. 2019년에 제가 놓쳤던 게 뭐였습니까? 2019년도 연준이 금리를 인상할 거라는 모든 전문가들의 예상을 깨고 저는 아니요. 2019년도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거려? 라고 얘기를 했고 미쓰리 예상대로 금리를 인하했어요. 그럼 금리를 인하했다는 얘기는 시장에 돈이 다시 풀린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진짜 금리가 인하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금리가 인하될 거라는 거는 맞춰놓고 그 금리 인하로 다시 유동성이 힘을 발휘해서 주식시장이 올라갈 거라는 거를 놓쳐버렸던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그 어떤 때보다 굉장히 제가 지금 민감하게 보고 있거든요. 아직 금리 인하 한 거 아닙니다. 금리 인하 할 거라고 공식적으로 얘기한 것도 아니고요. 거기에다가 진짜 연준이 금리 인하를 특히 내년 3월 달에 하려면 경제 연착륙 과정이 힘들구나라는 거를 한번 시장에 느끼게 해줘야지만 연준은 금리 인하를 할 겁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과정이 나타날 거기 때문에 3월 달에 금리 인하 가능성을 제시한 거고요. 그런데 지금 시장은 어떻게 돼 있다? 미쳐 날뛰고 있다. 이게 바로 저의 시황입니다. 글쎄요. S&P 500과 나스닥이 장마감 1시간 전에 1% 이상 급락을 보이며 쭉 밀렸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과연 아름다운 조정일까? 아니면은 이제 고점을 찍고 밀어내는 걸까? 여기에 어떤 이어지는 모습을 더
예상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바로 이제 조만간 발표될, 이번 주 안에 발표될 11월 달 개인 소비 지출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개인 소비 지출이 예상치보다 더 둔화됐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11월 달 주식시장이 좋았기 때문에, 그리고 11월 초부터 연준은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었거든요. 뭐 때문에 11월 초에 발표한 10월 달 고용지표, 비농업자 고용자 지수가 15만 명밖에 되지 않았고, 그러자 시장은 니네 연준이 무슨 지금 금리 인상을 해? 웃기고 있네. 야, 고용지표 부진한데 금리 인상할 수 있겠어? 금리 인하해야지? 라고 11월 초부터 금리 인하 가능성이 부각됐고, 그래서 주식시장이 상승했고, 주식시장이 상승해서 소비자 심리지수, 신뢰지수가 상승했고, 단순히 얘네들뿐만 아니라 개인 소비 지출까지도 상승시킬 수 있다. 이렇게 따지면 만약에 10월 달에 발표되는 12월 달 소비자 물가지표도 다시 상승할 수 있다라는 시나리오를 가지고 2600포인트, 2700, 2800, 3000까지 갈 수 있다라는 장밋빛 전망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서 좀 깜빡깜빡 경고의 등을 좀 켜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자, 오늘 돈다방 미스는 여기까지 할게요. 예, 저는 12월 22일 금요일, 내일 목요일 뉴욕 증시 마감 현황 가지고 올 거고요. 그리고 오후 5시에는 이번 주엔 약간 스케줄이 바뀐 채널 방송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전히 춥습니다, 여러분. 예, 날씨 추우니까 건강 관리 조심하시고요. 저는 내일 방송에서 뵐게요. 고맙습니다.